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구어 강사 김승입니다. 2026 아수라일지라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빅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로고도 뭐 몇 달 동안 지겹게 보셨잖아요. 네. 우리 겁니다. 네. 우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죠. 이 의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랑 여러분이 같이 꿈꿔오던 게 있죠. 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이 뛰어왔잖아요. 예. 뭐 누군가는 1등급만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 이상을 원한다. 100분이 100 혹은 원점수 100점을 나는 원한다. 예. 그 여러분들의 생각 목표와 제 생각 목표가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생각이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소망하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저도 똑같이 소망하고 있죠. 적어도 여기에는 그 어떤 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어 영역의 성적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우리는 뭐 운명 공동체라고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 마음들 그게 여기 담겨 있고 영상을 보고 오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웅장한 블록버스터를 제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뭐 제가 어쨌든 사실 뭐 이런저런 SNS니 뭐니 등등등 해서 제가 평상시에 소통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하느라 늘 바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데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근데 그냥 많이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제 진심이 정말 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꼭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자막을 잘 보시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일종의 영상 편지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시작을 해볼게요. 늘 똑같아요. 학습 방향을 먼저 잡아놓고 강의 구성은 어떠한지, 교재 구성은 어떠한지를 설명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습 방향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어느 시기에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수능이 코앞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이거는 정말 깨뜨리면 안 되는 뭐랄까요, 대원칙이에요 진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생략돼 있습니다만 밀리지 않고 반드시 해낸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뭐 똑같아요. 뭐 그게 공부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뭐 직장 생활이 됐든 운동이 됐든 심지어 뭐 연애까지도 다들 시작할 때는 뭔가 어떤 원대한 계획, 정말 차고 넘치는 의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2주만 지나도 혹은 한 달만 지나도 좀 오래 간다고 치면 한 3달쯤 지나면 다들 변해 있죠.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여러분들 중에 다수는 의지는 계속 있었으나 행동이 따라오지 못해서 자꾸 뭔가 밀리고 자꾸 해내지 못하고 단순히 뭔가를 못 풀었다, 뭔가 좀 과제가 쌓여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내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단 말이죠. 왜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거를 이 시기 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마지막까지 계속 찜찜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뭐랄까요, 악의 굴레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은 아수라가 8주잖아요. 8주. 8주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는 적어도 수험 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수험 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 정도는 정말 이 뭐랄까요, 한순간도 뭔가 놓치지 아니하고 다 해내는 정말 초고밀도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점수가 나올 거고요. 그 경험이 평생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죽어나죠. 죽어나죠. 매주마다 매일 매시 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해도 겨우겨우 합니다. 근데 왜 그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나름대로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뭔가 초고밀도로 인생을 보내본 어떤 그런 기간, 그게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매주마다 올리는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1단위의 계획이 아니에요.
일 단위로 계획을 짜는 건 물론이거니와 시간 단위로까지 다 쪼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 단위, 시간 단위로 그냥 이 N등분해가지고 야, 공부해 이것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표 짜는 데만 저는 2-3시간 이상 걸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주에 하는 수업,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보이게 될 반응, 그리고 그 시점쯤 했을 때 학생들의 대다수의 심리적 상태 등등등 그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뭐 사실 뭔가 겉모습이 비슷한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언가가 진짜라면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의 뭐 악마와 계약한 수준이죠. 그만큼의 디테일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루틴을 다 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8주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걸 계속 해내면서 정말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분명히 내면에 단단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왜요? 해야 될 건 다 했으니까 어찌됐든. 물론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현 시점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해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최적의 루틴으로 여러분들의 한 주 한 주가 흘러갈 수 있게끔 아주 디테일하게 전부 다 계획을 짜드릴 겁니다. 그대로 잘 하시면 돼요. 아셨죠? 두 번째는 균형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균형이 맞아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출과 비기출의 문제죠. 그러니까 쌤 기출과 비기출 몇 대 몇으로 할까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왜 그런 게 있죠. 이거는 뭐 저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뭔가 사설 문제들. 그러니까 평가원이 만든 게 아닌 그 외의 일반 뭐 사설 업체 혹은 뭐 강사가 만드는 그런 문제들. 물론 다 좋죠. 요즘은 시장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다 좋은데 분명히 사설은 끝없이 그거를 정말 기출 파듯이 뜯다 보면 계속 또 찜찜함을 남겨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나는 그냥 기출만 볼래. 나는 사설을 보지 않게. 이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나 기출 답이 기억나. 뭐 어떻게 뭐 흐름이 기억이 나. 기출 안 볼래. 사설만 풀래.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비유인데 이 기출이라는 건 일종의 칼갈이에요. 칼갈이. 이걸 칼이라고 치면 칼을 가지고 어쨌든 갈아야 오래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썰기만 하면 칼날이 금세 무뎌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칼은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저는 기출은 딱 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스탠다드, 그 기준은 무조건 기출에 있고 기출 외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제가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업체가 만든 것도 다 똑같습니다.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리하게 계속 칼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또 갈기만 하면 뭐 문제가 생겨요? 뭐라도 썰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기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썰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가시고 갈면서 계속 내 생각을 다듬고 이렇게 읽을 거야, 이렇게 풀 거야,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반응하겠어 등등등 그런 어떤 틀을 갖다가 기출로 계속 짜가면서 마지막까지 다듬어야죠. 그거를 갖다가 비기출에다가 자꾸 적용을 해가면서 썰어봐야 돼요. 좀 썰어도 보고 좀 찌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썰어도 보고 좀 찔러도 보고 등등등 다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 균형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게 강의에서도 혹은 뭐 매주마다 나가는 뭐 총정리 과제라고 또 있죠. 뭐 총정리 과제든 본교재가 됐든 그 외의 어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계속 이 균형을 아주 엄밀하게 지켜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공통과 선택, 이것도 또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물론 중심축은 공통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독서랑 문학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죠. 다만 내가 화작을 하냐 언매를 하냐에 따라 선택에 써야 될 시간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선택은 그냥 모의고사 칠 때나 한 번씩 보자. 그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의,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매를 하냐 화작을 하냐에 따라서 써야 될 시간은 좀 다르긴 하죠. 공부의 양상도 좀 달라집니다. 화작에서 뭔가를 외울 건 없잖아요. 근데 언매는 마지막까지 나의 개념이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택 과목 관련한 OT는 따로 찍을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통과 선택도
적정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다 배분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물론 언매가 시간 좀 더 쓰셔야 돼요. 화자기에 비해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 두 개가 일단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밀리지 않으면서 계속 해내고 그 와중에 균형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그게 돼야 결국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응집. 참 저는 이 이상의 단어를 이 시기에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응집이란 단어. 고밀도로 아주 꽉꽉 차 있는 것 보이시죠? 예. 8주 동안에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OT를 보고 있다면 쌤 아예 1년 동안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뭐 EBS고 뭐 기출분석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설마. 예. 있나요? 예. 없겠죠? 적어도 그 정도의 차이, 그걸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 뭐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공부를 해오긴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가면 점수가 나올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뭔가 어쩔 수 없어요.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 공부한 것들이 정말 단단하게 뭉쳐져서 정말 그 어느 순간에 시험을 치더라도 즉각 아주 날 서 있는 감각, 실전에서 필요한 각종 생각과 행동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력, 뭐 멘탈 등등등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갖춰져 있을 때 예. 그때 굉장히 뭐랄까요? 요 감각이 이게 정말 맥시멈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지켜가면서 계속 해내면서 다듬으면서 또 적용해가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다독이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다독이는 게 할 수 있어. 뭐 승리야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 뭐랄까요? 무릎을 꿇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각종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기니까요. 근데 그거 꾸역꾸역 눌러가면서 예. 계속 그렇게 앞으로 갔을 때 분명히 응집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누군가는 9월 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0월 중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0월 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수능 보는 주가 될 수도 있고 더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수능 당일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한 번 보는 시험이잖아요. 두 번, 세 번 보면 평균 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만 예.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날만 정말 날이 극도로 서 있으면 됩니다. 예. 이 두 개를 해내야만 가능해요. 예. 그리고 써놨죠.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생각과 동작이다. 그러니까 구분해보자면 이런 식이죠. 할 수 있는 게 요거라고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괴리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 할 수 없는 것 자체는 사실상 배제예요. 예. 아니, 어차피 안 될 건데 그거를 갖다가 집착을 하게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 강의에서 핵심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예. 그 두 개가 계속 루틴을 시켜가면서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그게 응집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좌우로 평행이동을 해요.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어 시험을 치는 그 순간이 물론 떨리죠. 예. 당연히 떨리는데 단순히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거의 완벽하게 겹쳐지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제가 잡아둔 학습 방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나타냈습니다만 그렇게 세 개가 어우러져서 딱 이런 균형점이 나올 때 예. 그때 정말 뭐 괴물, 포식자, 뭐 최상위 포식자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다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당부드릴게요. 인생 최고 밀도의 8주를 보내셔야 됩니다. 최고 밀도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지켜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단단하게 자꾸 무언가 뭉쳐져서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강의 구성입니다. 예. 이건 뭐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 아무튼 강의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시기 때 제가 막 이걸 막 50강, 60강 막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할 수도 있죠. 뭐 잘게 썰어가지고 해가지고 매주마다 와가지고 강의를 막 계속 찍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다 듣기도 힘들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강의에서는 같이 방향을 잡고 저한테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영감과 아이디어가 있겠죠.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얻어가시는 거면 충분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예. 그렇다고 또 제가 해야 될 걸 빠뜨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가급적 20강 내외로, 근데 아마 넘어가긴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강의를 업로드를 할 거고요. 뭐 늘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를 해왔죠. 예. 그래서 화요일에 강의 업로드가 되고 1부터 5주차 및 8주차는 독서 문학 각각 한 강씩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교재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요 6주간은. 그 다음에 6, 7주차. 예, 이때는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 4회, 올해는 4회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2번 실시를 하고 2번은 또 제가 특강으로 또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2주 동안은 진짜 실무 갔다가 지옥 훈련 한번 거쳐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강의 방식은 뭐 주제별, 제재별. 예. 그러니까 매 주마다 수업에 어떤 띠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제재별. 뭐 독서도 뭐 인문예술, 과학기술, 인문예술. 아니, 꼬였네요. 예. 인문예술, 과학기술, 주제통합 뭐 등등등. 뭐 사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재별로 갈 수도 있고 또 문학은 갈래가 있죠. 예. 뭐 시, 뭐 소설, 극문학, 수필 등등등.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을 다 보게끔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가 어쨌든 꼭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시작은 어쨌든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계속 뭔가 파생이 되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을 해나가면서 결국엔 하나의 망이 만들어질 거고요. 제가 원하는 건 만일 정말 수능의 어떤 이 1등급을 위한 조건이 100개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라면 6월, 9월 모의평가를 꼭지점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스위치를 다 켜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능 보는 그날에는 100개의 스위치가 다 켜져 있어야 돼요. 100개의 전구가 다 켜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다 상정을 하고요. 행동 강령들도 하나하나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강좌 수강 후 총정리 과제를 통해 매주의 학습 목표를 누적식으로 달성한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100개의 전구가 있다면 100개의 전구를 다 켜야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2개 켰다? 예. 다음 주에 또 12개 킨다고 치고. 근데 이번 주에 킨 12개 중에 8개가 꺼졌다. 그 상태에서 12개가 또 켜진다.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켜놨던 거 그대로 유지해서 넘어와야 되고 이번 주에 또 새로 키면서 또 다음 주까지 또 이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밀도로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셔야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매주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매년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일단은 강의가 먼저 진행이 되죠. 네, 강의에서 먼저 방향을 잡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향도 잡고 저에게서 영감을 얻어 가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매주마다 5일치의 총정리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총정리 과제를 해가면서 뭐 하는 거죠? 계속 감각을 끌어올려야죠. 예. 균형감 있게 공부해 가면서 루틴 지켜가면서 감각을 계속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물론 저희 커리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또 실무를 쳐가면서 뭐 하는 거죠? 적용 훈련을 해야죠. 어쨌든지 간에 그 80분이라는 그 강한 압박,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뭐 현장에서 했던 얘기 같긴 한데 강인한 멘탈이라는 게요. 예. 물론 뭐 어느 정도는 DNA에 의해서 타고나는 것도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조차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멘탈의 진짜 정의는, 그러니까 강인한 멘탈을 얻기 위한 조건, 그거는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는 멘탈이 어떻게 보이세요? 약해 보이나요? 세 보이죠?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다 정말 이 멘탈이 거의 뭐 초인적 경지에 갔다. 저 인간은 멘탈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것 같으세요? 제가 뭐 대단한 뭐 어떤 DNA를 타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간단합니다. 제가 멘탈이 나름 그래도 센 이유. 저는 일상이 지옥이에요. 예. 매일매일의 일상이 지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옥이라서 막, 난 막 죽고 싶어. 난 하루하루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눈 뜨고 나서부터 전쟁이에요. 예. 씻으면서부터 업무 시작이에요. 운전하는 시간조차 업무예요. 가서 뭔가 준비하고 만들고 계속 피드백 받고 뭐 보고받아가지고 또 정리하고 의사결정하고 등등등이 제가 이렇게 해놨죠. 예. 이렇게 제 인생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불안할 틈이 없습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 같죠. 근데 그런 저도 여기서 수레바퀴 하나 갖다가 날려버리면, 톱니바퀴 하나 갖다가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죠. 예. 저는 이렇게 매주, 매달, 매년, 이제 좀 있으면 저도 강사 10년 차가 되는데, 10년?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인생 전체가 다, 저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예. 그러니까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빠지면 지옥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이 영감, 아이디어 얻으시고 총정리 과제를 계속 해나가면서 여기에서 감각을 갖다가 쭉 끌어올리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적용해 가면서 두드러 패시고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시달려 가면서 그 80분을 뭐 즐기라고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적어도 80분이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톱니바퀴 마냥 매주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왜 제가 이것만 빛나는 걸로 했겠어요? 여기가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중심으로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팔줄을 다 미리 디자인해 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주요 독서 소재나 문학 작품은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을 좀 할 겁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아직 9월 모의 평가를 안 봐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9평이 나오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제가 중간중간에 뭔가 계속 던지는 게 있을 겁니다. 아셨죠? 뭐 현장 강의 위주로 갈 거고요. 스튜디오도 아마 매주 계속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준비해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플러스 알파에 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스케치는 다 그려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9평이 좀 나와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확정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해내기 위해서라도 아마 제가 매주마다 스튜디오 와서 뭔가 촬영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잘 지키셔야 돼요. 교재 구성입니다. 보이시나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어서 제 어떤 생각들을 전혀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오로부카이스의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아수라 일지라도까지 사실 모든 교재의 표지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함께 어쨌든 우리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Great Voyage, Great Result잖아요. 위대한 항해, 위대한 결과. 그 어떤 세계관에 입각해서 계속 만들어 왔던 건데 또 각각이 다 벌써 이거 눈에 들어오죠? 이거 접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입니다. 환호하고 있죠? 다 어떤 제 나름의 생각들이 있는데 매주 강의가 진행이 될 때마다 제가 살짝 까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4권은 현재 디자인 중이라서 추후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권 한 권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 마음,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교재 아수라일지라도는 독서 문학 각 한 권이고요. 올해 6월 9월 모의 평가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고 아무래도 그 주의 어떤 이 생각의 핵심 축이 이 본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가원 기출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리트나 MDT나 피트나 뭐 이런 게 조금 몇 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99% 평가원 기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올해 모의고사에서 요구된 어떤 사고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겠습니다만 참 평가원이 아사모사하게 그해 6월과 9월을 수능에 기가 막히게 잘 녹여내요. 그게 어떤 문제의 유형, 그때 던졌던 떡밥, 우리 출제진 중엔 이런 사람이 있어, 혹은 우리가 계속 보였던 변칙 패턴 등등등. 그런 것들이 올해 6, 9월 모의평가 말고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뭐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장시켜 나갈 거라고. 그래서 역대 모의평가 수능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어 왔었던 그 크리티컬한 사고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히 없죠. 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담긴 주요한 사고가 뭘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고비고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주요한 사고들,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들, 그것들을 전부 다 경험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아셨죠? 9월 12일에 입고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야씨 너 왜 이렇게 입고가 늦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6월 모의 평가를 반영한 어떤 이 디자인은 다 되어 있죠. 교재 내용이 당연히. 그리고 아마 9월이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9월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과 무관하게 결국 수능 보는 당일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까지도 이미 다 그림은 그려놓고 다 교재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퍼즐 9월이 나와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몇 날 며칠 밤새 가면서 작업을 했을 때 9월 12일에 입고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 점은 여러분들이 너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 전부 고려해서 여기에 어떤 평가원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고들은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해 두겠습니다. 아셨죠? 총정리 과제가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본교재에서 얻은 영감,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계속 적용해 가면서 감각의 극대화, 또 제가 써놨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출을 통한 감각, 연기학습을 또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야 김소리 나는 너의 뭐 EBS 강의를 듣지 않았어. 이런 친구들은 어쩌면 처음 하는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제 강의를 계속 들어왔어도 결국 다 까먹어요. 어쩔 수가 없죠. 이 시기쯤 되면 아마 다 까먹었을 거고 제가 강의를 한 시점, 그 소재의 중요도,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의 어떤 이런저런 경향들 다 반영해서 누군가에게는 처음 하는 학습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복습이 되겠죠. 그래서 EBS 연기학습도 가능하게끔. 그리고 그러니까 만일 나는 기출은 다 아는 것일 테니까요. 난 이것도 그냥 복습의 차원인데 이것도 좀 심심하잖아요. 아니 갈았으면 뭔가 좀 썰어보고 막 찔러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낯선 문제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매일매일 3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 각각 3지문씩 들어가 있고요. 매주 5일간 학습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데 5일인 이유도 있죠. 뭐 주 6일로 할 수도 있고 뭐 주 7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듣는 날도 있고 뭔가 그주마다 여러분들도 계속 정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아니 뭔가 학습에서의 어떤 본인만의 플렉서블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 5일간 학습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 그리고 뭐 이감에서 제작한 문제, 또 강대 K에서 제작한 문제 등등등 밸런스를 다 고려해서 리트, MDT 뭐 등등등 교육청 다 제가 황금비로 엮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잘 그냥 매일 하시면 돼요. 아셨죠? 8권은 뭐 늘 그렇듯 스페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입고일이 10월 30일이죠. 야, 너 진짜 미쳤어?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뭐랄까요? 정수를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이런 걸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까? 마지막 수능을 보는 그 주에 너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이게 입고될 때쯤 되면 저도 더 이상 책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1년 내내 만들어요. 정말 죽겠는데. 근데 남아있는 모든 제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감각이 지급이 절정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뭐 기출 분석을 거쳐서 EBS 정리를 거쳐서 이런저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공부가 가장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제 절정의 감각,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어떤 이 마지막 정말 다 쥐어짜가지고 약간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듯이 짤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쥐어짜서 뭐 8권은 또 스페셜 구성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9월 4일에 입고가 되죠. 근데 저희 강의의 개강은 9월 4일이 아니에요. 제가 9월 12일에 현장 강의를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아마 9월 16일에 첫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야, 그러면 이거 받아서 미리 풀어? 절대 안 되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어디 갔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강의 수강하고 그 강의의 내용을 총정리 과제에 녹여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9월 4일에 이제 배송 신청을 하셔가지고 먼저 받아두셨더라도 절대 풀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받았다고 신나서 먼저 풀기 시작 안 됩니다. 무조건 강의와 함께 가야 유의미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으로 쪼갰잖아요. 예. 아니 저도 뭐 맘만 먹으면 한 번에 무슨 뭐 그냥 와장창 다 입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9월 4일, 9월 12일 아마 이게 3, 2, 2, 1 이렇게 해서 총 8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공지사항을 올리든 아니면 마이맥에서 문자를 보내든 하면 제때 빨리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이 제때 신청만 하면 강의 수강과 그 주의 학습 계획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 계산해가지고 정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잘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뭐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 작년엔 3회였죠. 근데 올해 한 회 더 늘려서 4회로 구성을 하고요. 뭐 당연히 EBS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제가 직접 다 선정을 해가지고 또 이런 식의 그림을 평가원도 그리고 있지 않을까까지 제가 다 설계해요. 문제도 직접 내죠. 물론 뭐 전문항을 제가 다 내는 건 아니죠. 제가 몸이 무슨 뭐 수십 개도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디자인과 또 그 시험지의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들의 출제는 결국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특히 파이널 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건 평가원의 출제 기조를 열심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난이도에 따른 시험의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 1컷이 95점, 96점짜리 시험지랑요. 1컷이 84점짜리 시험지랑요. 1컷이 91점짜리 시험지랑요. 양상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어쨌든 하나의 시험지를 봤을 때 그냥 풀고 치운다. 그 느낌보다는 풀고 난 뒤에 이런 양상일 때 나는 이러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 교훈까지 남길 수 있게끔 정말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계해서 시험의 리듬까지 설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리그는 정말 저희 회사의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이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만큼 적어도 국어 시험지 이 시험지를 친 어떤 이 집단들을 갖다 상정해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회사, 강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도 없어요. 저희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위치를 갖다 파악할 수 있게끔. 뭐 원리는 복잡해요. 근데 회귀 분석이라는 기법을 써서 가상의 모집단을 저희가 다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집단도 근거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왔었던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 수십만 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뭐 대성이 있는 것들, 저희한테 입력되는 자체 데이터, 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등등등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믹스를 해서 다 참조를 해서 가상의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10월 17일에 입고가 됩니다. 아마 한 번에 4회가 다 입고될 거예요. 아셨죠?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내야죠. 이거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결국에 저와 만나는 그곳입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한참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먼저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은 하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은 없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의심하진 않았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기고 끝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조사가 참 중요하죠. 도죠, 도. 뭐예요? 우리 매년 이겨왔어요. 계속 그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 자신에게도 뭐 자신이 있고, 예,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는 사실 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예. 어차피 우리가 다 이길 거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예. 늘 이겨왔던 사람들이니까 올해도 당연히 또 이기고 끝날 겁니다. 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하고요. 예, 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